난 미래의 아티스트 방구석에서 많이 써도 멈출 수 없어 집에 다시 나는 게 안 보여 그럼 지금 여기 다 모여 찾아봐요 둘러봐요 즐겨봐요 구석구석 집에서 즐기는 문화예술 방구석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친구들, 효박스입니다. 저는 요즘 집에서 영화 보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실제로 2020년 올해 들어서 효박스가 영화관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컨텐츠는 이 효박스가 재미있게 관람한 마술 관련 영화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친구들 재미있었나요? 방구석에서 즐기는 방구석 1열!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요, 엄마가 봐도 재미있고 아빠가 봐도 재미있고 내가 봐도 재미있는 효박스가 추천하는 애니메이션 영화, 따끈따끈한 최신작부터 만나보시죠. 소심한 성격의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주인공 이안. 곧 있으면 다가올 자신의 생일에 친구들을 초대하고 싶어 어렵사리 용기를 내어봅니다. 반면 성격이 달라도 너무나도 다른 친형 발리는 게임에 빠져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 아주 엉뚱한, 아니 조금 낭만적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형이 창피한 듯 보이는 이안, 이내 친구들을 초대하지 못하고 돌아섭니다. 형을 창피해하는 이안과 달리 발리는 동생을 참 아끼는 듯 보이는데요. 잠시 후 이 둘에게 엄청난 일이 생길 거란 사실, 둘은 알고 있을까요? 어머니가 이안의 생일을 축하하며 어렸을 적 돌아가신 아버지가 둘에게 남긴 선물 주머니를 꺼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속엔 마법 지팡이와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안의 아버지는 마법사였던 거죠. 둘을 위한 선물이기에 열어보지 않았던 어머니도 어리둥절하긴 마찬가지. 편지에는 마법은 실제로 존재한다는 말과 함께 하나의 마법 주문이 쓰여 있었습니다. 흥분하는 발리. 이 주문만 있으면 아버지를 하루 동안 다시 만날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주문을 위해 필요한 재료는 피닉스 잼을 끼운 마법 지팡이. 지팡이를 들고 이안이 주문을 외우자 놀랍게도 마법이 발동하게 되고 눈앞에서 아버지가 되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막 하반신이 재생되던 찰나에 피닉스 잼이 깨져버리고 맙니다. 과연 아버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마이갓 오마이갓! 아버지는 하반신이 재생된 채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는 아버지에게 어렵사리 아들임을 알린 이안과 발리는 얼른 새로운 피닉스잼을 찾아 아버지의 상반신도 재생하여 기필코 만나겠노라 다짐하며 여행은 시작됩니다. 제한 시간은 단 24시간. 과연 24시간 안에 피닉스잼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자신의 카드 게임 속에서 단서를 찾아낸 발리는 이안과 함께 만디코어의 주점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만디코어에게 피닉스잼의 위치가 적힌 지도를 얻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고된 모험과 가난한 생활에 지친 만디코어는 자신의 주점을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바꿔버린 상태였고, 전설의 모험가 만디코어 대신 레스토랑 점장 만디코어를 만나게 된 겁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이안과 발리는 만디코어를 설득하였고, 만디코어는 다시 전설의 모험가가 됩니다. 그러나 손님들을 내보내는 찰나 갑작스레 일어난 화재 사고에 지도가 불타 없어지고 건물이 무너지는 위기의 순간, 이안은 자신도 모르게 마법을 사용해 형을 구해내고 이후 지도가 될 만한 단서를 손에 쥔 채 부랴부랴 다음 목적지로 향합니다. 피닉스 잼을 구하러 가는 길에 기름이 떨어져 차가 멈추기도, 절벽을 만나 마법으로 건너기도 하는 위기의 순간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때마다 조금씩 성장하는 이안의 마법 실력과 이안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이끌어주는 발리의 모습, 그리고 형제가 겪는 마음의 갈등을 잘 표현해낸 장면들이 관람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목적지에 다다른 이안과 발리, 과연 두 사람은 아버지를 다시 만났을까요? 픽사의 오너드라는 이 애니메이션에는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주인공 이안은 스파이더맨 역할의 톰 홀랜드가 목소리 배우를 하였는데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할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왕소심이에게 특수한 능력이 생기는 것. 설정이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나요? 또한 형 발리의 목소리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스타로드 배우 크리스 프렛이 맡았는데요.
자동차에 자신이 좋아하는 영웅을 그리는 것부터 부모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까지 아주 쏙 뺏어 박았습니다. 이것은 픽사와 디즈니의 진정한 합작을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푯박스의 작은 생각이고요. 픽사 애니메이션 광팬인 푯박스가 추천하는 상상력을 자극해주는 애니메이션 온워드 다나루의 기적이었습니다. 열차에서 악당과 싸우는 주인공 우디. 열차를 세우고 무사히 탈출할 수 있을까요? 저런, 열차와 함께 떨어지는 우디, 슬픔에 젖어 있는 제시. 그런데 이때 버즈가 멋지게 열차를 들어올리며 다시 한번 악당들과의 싸움은 시작됩니다. 아참! 여러분, 이 영화의 제목이 뭐냐고요? 바로 토이스토리 3입니다. 장난감을 가지고 신나게 노는 한 소년.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전형적인 소년의 모습인데요. 어린 시절 나의 사랑하는 장난감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소년은 앤디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아무도 없는 방, 장난감들이 살아 움직입니다. 바쁘게 작전을 수행 중인 장난감들, 소년의 휴대폰을 숨겨놓고 전화를 거는데요. 방문이 열리고 키가 훌쩍 큰 소년이 들어와서 휴대폰을 찾습니다. 그러고는 짜증난 말투로 동생에게 화를 내며 나가버립니다. 장난감들은 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한 것일까요? 나이가 들어 장난감에 흥미가 없어진 소년의 관심을 받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슬퍼하는 장난감들. 장난감으로 태어났기에 관심받는 것이 전부인 그들에게 다 커버린 주인을 그리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작전을 접기로 한 장난감들. 이젠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무리와 버림받기 전에 떠나는 무리까지 생겨났는데요. 소년과 함께 엄마와 동생이 방으로 들어옵니다. 대학교에 가기 위해 방을 정리하라는 엄마, 여태 장난감을 버리지 않았냐는 동생. 결국 우디는 대학교에 데려가고 나머지 장난감들은 집안에 숨기기로 하는 소년 앤디. 그러나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쓰레기로 오해한 엄마가 장난감을 버려버립니다. 이 상황을 지켜본 우디는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달려나가고 우여곡절 끝에 탈출한 친구들은 버려질 바엔 타가소에 기증되어지는 것을 선택합니다. 주인이던 소년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믿는 장난감들은 오해라고 설득하는 우디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데요. 타가소에 도착한 장난감들은 생각보다 좋은 환경과 좋은 친구들에 설레어야 합니다. 단 한 명, 우디를 빼고 말이죠. 그 와중에 사랑하는 사람까지 만난 바비. 뭔가 이상하리만치 순조롭죠? 하지만 우디는 끝까지 소년 앤디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설득하였지만 거부하는 친구들. 결국 앤디는 친구들에게 실망한 채 혼자 돌아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우디가 돌아가고 드디어 아이들과 논다는 것에 신이 난 장난감들. 문이 열리고 아이들과의 만남이 시작되는데 아이들은 장난감과 노는 것이 아닌 정말 장난감을 갖고 놀고 있었던 것이었죠. 던지고, 뭉개고, 부수고 만신창이가 된 장난감들. 무언가 이상함을 느낀 버즈가 다른 방은 이렇지 않다는 것을 눈치채고 방을 바꾸자고 제안하러 가는데요. 사실 먼저 있던 장난감들은 모두 못된 구석이 있는 장난감들이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이내 버즈의 기억을 지워버리는 악당들. 버즈가 돌아오지 않자 걱정되는 친구들 앞에 못된 장난감들이 나타나고 친구들을 모두 감금시켜버립니다. 위기를 마주한 장난감들. 과연 어떻게 이 위기에서 벗어날까요? 아이를 보여주려 데려갔다가 부모님이 울고 나온다는 전설의 토이스토리 3였습니다. 1편부터 현재 4편까지 나와 있는데요. 푯박스의 원픽은 단연 3편이라는 것. 전편을 보지 않아도 문제없이 볼 수 있을 정도의 스토리 구성이기에 강하게 추천합니다. 음악에 대한 엄청난 열정과 재능을 가진 멕시코 소년 미구엘은 언젠가 최고의 가수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그러나 미구엘의 고조 할아버지가 음악을 하기 위해서 가족을 버리고 떠난 이유 때문에 고조 할머니를 필두로 모든 가족들은 미구엘이 가수가 되는 것을 만류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구엘의 꿈은 커져가고 매일 자신의 우상인 델라크루즈의 영상을 보며 노래를 따라 부르는데요. 델라크루즈는 프레디 머큐리나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전설적인 가수인데 현재는 공연 중 사고로 인해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설정입니다. 그가 말한 반드시 기회가 온다면 잡으라는 명언을 가슴에 새기며 연습하는 미구엘.
멕시코에는 망자의 날이라는 전통 행사가 있는데요. 죽은 자를 기리는 망자의 날이 다가오고 한 악사의 구두를 닦던 미구엘은 악사의 말을 듣고 음악가가 되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됩니다. 하지만 역시나 할머니가 그를 반대했고 그러던 중 미구엘은 자신의 고조 할아버지가 음악가이며 그가 가진 기타가 델라크루즈의 것과 같은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 말인즉슨 고조 할아버지는 델라크루즈였다는 것. 그 사실을 알고 기뻐하는 미구엘은 망자의 날이 되어 음악 콘테스트에 참여하게 되지만 할머니가 기타를 부숴버리며 무산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미구엘은 여기에 굴하지 않았고 집을 뛰쳐나가 버리는데요. 그가 도착한 곳은 델라크루즈의 기타가 있는 공동묘지. 아주 잠시만 빌리겠다는 생각으로 집어넣은 기타를 연주한 미구엘은 저주에 걸려 유령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렇게 유령이 된 미구엘은 망자의 날에 찾아온 돌아가신 친척들을 만나게 됩니다. 망자의 날에 저승에서 이승으로 넘어오기 위해서는 가족들이 집에 사진을 걸어둬야 하는데요. 미구엘이 사진을 가지고 나와버려서 고조 할머니가 이승으로 넘어오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힘들게 할머니를 만나러 간 미구엘은 자신이 돌아가는 이유를 설명하지만 음악에 대한 반대가 가장 심한 고조 할머니기에 자신의 꿈을 부정당하고 미구엘은 혼자서 델라크루즈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이승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가족 중 누군가의 축복이 필요하기에 자신의 고조 할아버지인 델라크루즈를 찾아 나선 거죠. 이 여정에서 미구엘은 헥터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미구엘의 고조 할머니처럼 사진 때문에 이승에 가지 못하는 처지였고 여기에 더해 사진이 계속 놓여지지 않으면 잊혀진 자로서 헥터는 저승에서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헥터는 자신을 도와주면 내 지인인 델라크루즈를 만나는 것을 도와주겠다라고 제안을 했고 둘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둘은 함께하며 음악에 대해 서로 알아가고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며 친해지기도 하지만 여러 갈등을 겪으며 결국 미구엘은 혼자서 델라크루즈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펼쳐지는 이야기들은 재미난 반전과 엄청난 결말이 숨어있기에 직접 감상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름답고 감동적인 음악과 신나고 즐거운 음악들이 난무하는 눈물 콧물 다 짤 준비해야 하는 영화 디즈니의 코코였습니다.